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의학과에 재학 중인 김나현입니다. 저는 제 성적이 단순히 조금씩 오른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어머님께서 다니던 학원을 모두 정리하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 시험을 준비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학원에서 짜준 진도와 계획에 따라 공부했다면 그 시기부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전부 제가 책임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인강을 찾아보고 문제집을 풀면서 직접 부딪혀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학원에서 그냥 듣고 넘어갔던 내용보다 이렇게 스스로 고민해서 이해한 개념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공부 방식의 변화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또 학원 진도에 맞출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 페이스에 맞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어려운 단어는 심화 문제집을 선택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덕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도 문제 접근이나 시간 관리에서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때 중2 때의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복학습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여러 번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더 확장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을 통해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그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단순히 난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만약 확정된 문제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처음 개념으로 돌아가 이해가 부족한 지점을 점검했고 그 부분이 명확해졌다고 느껴질 때 다시 심화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복과 확장을 오가다 보니 한 개념에 대해 점점 더 넓은 범위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 학습은 멈춰있는 반복이 아니라 이해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제 공부 방식이 선행학습, 즉 다음 내용을 먼저 배우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텐서클 반복학습은 그 시점에서 이해한 내용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크게 달랐습니다. 가장 체감 차이가 컸던 부분은 공부를 하고 난 뒤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도를 나가면 오늘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문제가 조금만 응용되면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텐서클 방식에서는 같은 개념을 여러 번 마주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복할수록 문제를 볼 때 이건 처음 보는 문제라는 느낌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는 개념인지 보인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텐서클 반복학습은 공부의 양을 늘린 방식이 아니라 이해의 정확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게 만든 방식이었고 이 점이 기존 공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지보다는 공동체 학습 시스템이라는 환경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캠프에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상담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제 앞에 있는 친구는 어디까지 했어요? 그 친구는 어떤 문제를 풀어요?처럼 또래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 질문들에는 단순한 궁금증보다는 또래 간의 경쟁심이 담겨있다고 느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한 조가 되어 하루 14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친구보다는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경쟁은 부담스러운 경쟁이라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분위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14시간 공부를 결심해서 버틴다기보다는 그 공간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앉아서 공부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에도 공동체 안에서는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그 점이 장시간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공부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겪는 변화는 사실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캠프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학생 유형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큰 학생들입니다. 상위권이지만 성적이 안정적이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멘토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 어떤 공부 과정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노력 부족이 아니라 공부 방식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효율적인 계획을 찾아가며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출발점을 함께 찾고 멘토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공부에 대한 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나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는 공부 캠프는 성적을 바로 올려주는 곳이라기보다는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번 방법을 통해서 눈에 발라봅시다. 화이팅!